안녕하세요. 진짜 강서구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좀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라는 회사가 가양 CJ 부지를 사들인 인천개발과 MOU를 맺었다. 그런 내용인데, 신세계 프라퍼티가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즉, 가양 CJ 부지가 인천개발이 지금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세계 프라퍼티가 참가한다는 말은 가양 스타필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마곡 마이스 CP1에서 4구역, 그 다음에 가양 CJ 관련 소식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와 인천개발이 MOU를 체결했고, 일단 인천개발이 땅을 부지를 매입한 가양과 운정의 이제 신세계 프라퍼티와 공동 개발 예정, 특히 이제 상업시설 중심으로 그러한 MOU를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신세계 프라퍼티는 어떤 회사인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스타필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스타필드를 런칭해가지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에 좀 한 가지 차이점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신세계 관련 부동산 개발을 했던 기업입니다. 즉, 스타필드 하남이나 고양,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청라, 이런 것들을 예로 들자면은 신세계 프라퍼티가 부지를 사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올려가지고 운영까지 하는, 즉 부동산의 매입에서 개발까지 모두 신세계 프라퍼티가 책임을 졌다면은, 최근에는 물론 이런 식으로도 사업을 하지만은 다른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그 대규모 개발 중에서 상권, 상업구역이죠, 그쪽만 지금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회사의 좀 포지션이 변화 중이다라고 이제 다른 언론사에 그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세계가 쇼핑 부지를 매입한 곳만 스타필드 혹은 이마트 이런 곳들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운정, 그다음 가양도 마찬가지, 이제 인천개발을 위시한 인천개발과 신세계 프로퍼티가 손을 잡는다면은 굳이 신세계가 땅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매입한 땅에 스타필드를 들어올 수 있다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타필드 코엑스 같은 경우도 코엑스 부지를 신세계가 산 게 아니고 운영권을 산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이 오픈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백화점 땅을 아예 산 게 아니고 파크원 쪽에다 임대로 10년 계약으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백화점을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즉, 좀 굳이 말하자면은 이게 상업부동산이라는 말하는 게 쇼핑가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 주체들, 신세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과거처럼 무조건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이제 상업 건물을 짓는 것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임대 형식으로도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소식과 그런 연장선이 이제 가양 CJ 인천개발과 신세계가 이제 MOU를 체결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좀 최근 10년간 신세계라기보다는 이마트죠. 이마트의 행보가 좀 복잡합니다. 우선 2013년에 마이스 CP4구역이죠. CP4 블럭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김포공항점이 폐점했는데, 사실 이건 무시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김포공항이 이제 이마트 보고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지, 이마트가 굳이 일부러 폐점을 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큰 이마트가 이제 강서구주에 큰 변화가 없다가 2019년에 마이스 CP1에서 3구역을 롯데 컨소시엄이 매입을 하고, 그 다음 해인 2020년에 이제 신세계가 갖고 있던, 이마트가 갖고 있던 마이스 CP4구역을 이제 태양건설한테 매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태까지 잘 알려진 내용이고,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게 이제 인천개발과 MOU를 체결했다. 즉, 가양 CJ 부지는 이제 가양 스타필드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최근 10년간 이마트의 강서구 좀 행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마트는 왜 이렇게 좀 복잡한 부동산 방향성을 취했을까인데, 첫 번째로는 마곡 마이스 CP4구역보다도 가양 CJ 부지의 잠재력을 좀 더 높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가양 CJ의 대지 면적이거든요. 이제 땅 크기죠. 쉽게 말하면은 스타필드 하남보다 약간 작고 고양보다는 약간 큽니다. 즉, 이게 위아래로 쇼핑 동선을 짜는 것보다 넓게 퍼지는 쇼핑 동선을 짜기에 좀 괜찮은 땅이라는 거거든요.
일례로 이마트가 매입했던 이제 마이스 CP4 같은 경우 대지 면적이 4만이 안 됩니다. 가양 CJ 쪽이 2배 이상 크죠? 예. 이 2배 이상 크다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땅이 크면 뭐가 좋을까인데, 백화점이 아닌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고층으로 많이 안 올립니다. 스타필드 하남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롯데몰 김포공항도 그렇고 타임스퀘어도 그렇고 웬만하면 5층 이하로만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설령 건물이 뭐 5층 이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5층, 6층은 약간 좀 테마파크 형식, 뭐 스타필드 고양이 대표적이죠. 예. 그리고 쇼핑은 1, 2, 3층에 뭐 지하 정도, 그렇게만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백화점은 좀 수직 이동성이 좀 크죠. 예를 들어서 뭐 2층은 남성복, 3층은 여성복, 뭐 4층은 가구, 뭐 그다음에 주방용품, 뭐 5층은 키즈, 이런 식으로 층마다 섹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직 이동성이 좀 중요시 여겨지고, 수평 이동성, 한 층 내에서의 크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반면에, 롯데몰 혹은 뭐 스타필드, 타임스퀘어 같은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평 이동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한 층에 어떠한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테마를 콕 찍어서 하지 말고 한 층 내에 좀 섹션 단위로 뭐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짓는 게 이제 복합 쇼핑몰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좁은 땅을 높이 올리는 것보다도 넓은 땅을 저층으로 쓰는 게 좀 더 복합 쇼핑몰의 좀 기준 표준 스펙에 좀 가까운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본다면은 마곡 마이스의 이제 CP4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어느 정도 층수를 올려서 뭐 8층, 9층까지 써서 혹은 10층까지 써가지고 백화점으로 쓰는 게 좀 더 적합한 땅이라면은, 가양 CJ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기본적인 스펙은 이제 지식산업센터이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까지는 이제 쇼핑구역이고, 이 쇼핑구역을 최대로 잘 쓴다면은 복합 쇼핑몰의 개념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측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은 이제 마이스 CP4 구역보다는 가양 CJ 부지를 좀 더 탐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처음부터 아예 가양 CJ 쪽에 접근할 목적이었다면 이제 마곡 CP4를 갖고 있다가 시대 차익을 봐서 뭐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으로 충분한 좀 시나리오. 뭐 우리야 신세계에 팔고 나간다 그러면은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 CP1에서 3블럭을 롯데 컨소시엄이 샀으니까 전체적인 마이스 특별구역의 마곡 마이스의 쇼핑 구역을 따지더라도 CP4의 이마트 부지보다도 CP1에서 3의 롯데 부지 쪽이 좀 더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예, 아무튼 이러한 좀 특성을 고려했을 경우는 애시당초 신세계는 가양 CJ를 처음부터 노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문제는 고양보다 더 부지 면적은 넓다고 했는데, 실제 가양 CJ에 스타필드가 들어올 경우는 스타필드의 면적은 고양보다는 훨씬 더 작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타필드 고양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가 스타필드잖아요. 그런데 가양 CJ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가 스타필드가 아니고 2층부터 14층에서 17층까지는 지식산업센터고 1층에서 지하 2층만 쇼핑몰 구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고양보다는 좀 더 적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양 CJ 부지에 스타필드가 들어올 경우 대략적인 스타필드 가양의 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필드 하남이나 고양은 스타필드 단독 건물이잖아요. 반면에 스타필드 코엑스 같은 경우는 코엑스 지하에 이제 들어가 있죠, 쇼핑몰이. 스타필드 가양도 스타필드 코엑스 같은 좀 이러한 굉장히 좀 유사성이 있죠? 업무지구의 지하. 물론 이제 스타필드 코엑스 같은 경우 마이스라는 특성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러한 좀 스타필드 코엑스와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가양 CJ 대지 면적이 10.5만 정도 나오고 연면적이 한 80만 제곱미터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가양 CJ 부지에서 가용한 쓸 수 있는 상업 용지, 즉 상업 면적은
한 23만에서 26만 제곱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부동산 스터디 게시판에, 강서구 게시판에 이제 카메론님께서 댓글을 적어주신 부분을 좀 참고를 하자면은, 가양 CJ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스 특별구역처럼 블럭 단위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중공업지대에다가 이제 건물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중공업지대에 건물을 올릴 경우는 이제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까지만 상업 용지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80만 제곱미터에 30% 하면 얼추 24만 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 23만에서 26만 정도. 뭐 이게 지금 상업부지에서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몇몇 빼면 한 실질적으로는 20만 초반 정도의 땅이 이제 스타필드 가양이 차지하게 되는 공간이 아닐까 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은 뭐 스타필드 가양이 약 20만 제곱미터 될 거라는 건 알겠어. 이게 얼마나 크고 작은지에 대한 가늠이 없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 항상 가늠할 수 있는 비교를 하는데, 타임스퀘어가 대지 면적이 44,000제곱미터에 연면적이 34만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100% 정확하게 찾아본 건 아닌 게,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 쇼핑몰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동으로 A동, B동 나뉘어 있거든요. 이 다 포함한 연면적이 34만인지 안 그러면 쇼핑몰 면적만 34만인지 그것까지는 뭐 잘 안 찾아봤습니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 롯데몰 김포공항 같은 경우 대지 면적이 엄청나죠. 이 지금 가양 CJ가 10만인데 훨씬 더 큰 거의 20만에 가까운 대지 면적인데, 그에 비해서 연면적은 31만 정도로 뭐 그렇게 연면적 자체가 크지는 않은 편이고, 스타필드 같은 경우가 연면적 기준, 대지 면적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하남이 45만, 고양이 36만, 코엑스가 약 18.6만인데, 코엑스 같은 경우는 코엑스 안에 스타필드가 일부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영업 면적 기준으로 좀 18만 6천이라고 이야기를 약간 하남하고 고양하고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코엑스가 18만 6천이니까 얼추 코엑스보다는 약간 좀 더 큰 수준? 만약에 뭐 최한 24만 정도까지 영업 면적을 다 쓰겠다, 가양에서. 그러면 제법 큰 차이가 나고, 아무리 못해도 가양이 코엑스보다 작진 않을 것이다 정도의 좀 대략적인 크기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하남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고양이고, 가양이나 코엑스는 그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가양이 코엑스보다는 약간 좀 더 클 것이다 라는 대략적인 좀 크기의 가늠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고요. 가양 CJ 같은 경우는 인천개발에서 개발을 하지만은 인천개발의 지급 보증을 현대건설에서 섰습니다. 근데 이게 가양뿐만 아니라 이제 파주 운정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인천개발하고 현대건설하고 좀 관계가 끈끈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마트 역시 좀 현대건설하고도 굉장히 보통 관계는 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강서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범위를 줄여보자면은, 뭐 방금까지 여태까지 신나게 얘기한 대로 가양 CJ 부지 같은 경우는 인천개발이 개발하는데 지급보증 주체는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보증을 서는 현대건설을 위시한 인천개발이 신세계 프로퍼티와 MOU를 체결했죠. 뭐 가양뿐만 아니라 운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양이마트가 최근에 땅을 팔았는데 현대건설에 팔았습니다. 좀 뭔가 수상쩍죠? 아무튼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고밀도로 아마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러한 좀 사무동 건물을 지은 다음에 저층부에 이마트를 재입점 할 예정이거든요. 이건 이제 이마트가 땅을 파는 조건 자체가 재입점을 목적으로 그렇게 매각을 한 거였기 때문에, 가양동을 중심으로 가양 1동의 가양 CJ 부지, 가양 3동의 가양 이마트 모두 이마트와 현대건설이 뭔가 좀 협력이 이루어지고, 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좀 괜찮은 관계가 좀 유지되지 않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한 앞으로 5, 6년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마곡과 가양을 중심으로 이제 신세계 쇼핑 전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곡 같은 경우는 태형건설에 매각을 한 마이스 CP4 구역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입점이 거의 100%에 가깝게 지금 확정이 돼 있고, 이마트가 이 땅을 태형건설한테 팔 때도 세일 앤 리스백, 땅은 팔되 우리는 여기서 영업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태형건설한테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곡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가양 CJ 부지는 이제 속칭 이제 스타필드라고 말하는 대형 복합 쇼핑몰이, 그 다음에 기존 가양 이마트도 새롭게 리뉴얼을, 굉장히 마곡에서 가양동 라인을 따라서 이마트가 좀 강서구에 공격적으로 맨 처음에는 발을 빼는 것처럼 보였는데,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일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고, 강서구를 제법 큰 중요한 시장으로 공략을 하는 중이다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좀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강서구의 이러한 좀 대규모 개발은 이제 시작입니다. 가양 스타필드는 시작일 뿐이고, 계속 말하고 있는 마곡 마이스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이제 마이스 CP4가 좀 아까 전에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이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지 면적이 39,000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임스퀘어가 44,000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 가양 CJ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거 가양 CJ에 비해서 작게 보일 뿐이지, 사실 서울시에서 이 정도의 큰 땅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쉬운 그런 건 아니고, 얼추 건물 다 지었을 때 연면적은 45만 제곱미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곡 CP1에서 3, 1에서 3구역을 매입한 롯데는 이제 르웨스트라고 이름이 이제 확정이 됐죠. 태영건설 같은 경우 원웨스트고, 르웨스트 같은 경우가 대지 면적 8만 2천 정도에다가 아마 연면적이 12만 8천이 아니라 82만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가양 CJ가 10만 5천인데 마곡 마이스 CP 1부터 4까지 합하면 대지 면적이 총 12만 정도가 나오거든요. 차이점은 있죠. 이제 가양 CJ 같은 경우 10만 5천을 인천개발이 오로지 혼자 다 쓰는 데 비해, 이제 마곡 마이스 같은 경우는 롯데가 1에서 3구역, 4구역은 태형이 이제 좀 나뉘어지는 그러한 좀 차이점은 있죠. 예, 아무튼 그렇게 되고, 특히 마곡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120만 제곱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가양 CJ가 10만 5천에 80만인데 마곡 마이스 CP 1에서 4구역을 모두 합치면은 대지 면적 12만에 연면적 122만 제곱미터가 나오거든요. 120만 좀 더 나왔나? 뭐 약간 좀 제가 128만이라고 적었는데 아마 120에서 128만 사이일 겁니다. 어쨌건 이게 왜 중요한가인데, 강남을 제외하면은 최대 규모의 복합 개발 지구입니다. 어디가? 마곡 마이스가. 그리고 마곡 마이스에 못지않은 가양 CJ가 또 옆에 있으니까 가양 CJ, 가양 스타필드는 시작인 거고, 그보다 더 큰 사이즈의 마곡도 지금 개발 대기 중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뭐 마곡 마이스, 가양 CJ 부지, 이게 이제 앞으로 뭐 계획이 수립돼서 뭐 과정을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웬만한 서류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 같은 경우 CP1에서 3구역도 지금 이미 착공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태영의 원웨스트도 이제 조만간 착공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양 CJ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뭐 어찌됐건 큰 뭐 문제가 없을 경우는 건축 심의 통과하면은 뭐 올해 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마곡 마이스, 가양을 뺀 마곡 마이스보다 더 큰 규모의 개발 지구가 잠실 마이스와 코엑스, 서울에는 딱 이 두 곳밖에 없어요. 잠실 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개발 예정이죠. 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그 일대를 이제 마이스 지구로 싹 리모델링, 거의 새로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 수준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이게 이제 연면적 200만 제곱미터, 엄청난 크기죠. 그 다음에 코엑스가 좀, 이게 언론이 약간 좀 표현을 좀 묘하게 하고 있는데, 가양 CJ나 뭐 마곡 마이스를 얘기를 할 때 코엑스보다 더 큰 규모라고 그렇게 좀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코엑스 같은 경우가 인터컨티넨탈 호텔, 도심공항 터미널, 그 다음에 코엑스 무역센터, 트레이드 센터, 약간 좀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건물하고 아센타워, 이 네 가지 건물이 이제 하나의 개발 지구거든요. 이걸 다 합치면은 거의 연면적이 190만 정도 나옵니다. 잠실 마이스만큼 엄청나게 큰 규모죠. 예. 근데 지금 마곡 마이스 언론 기사 신문을 볼 때 코엑스를 한 46만 제곱미터로 놓더라고요. 마곡 마이스도 사실 CP 1, 2, 3-1, 3-2, 그 다음에 4구역으로 블럭으로 보면 좀 쪼개져 있고, 블럭마다 그렇게 좀 건물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게 다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쪼개보자면 블럭 단위로 쪼개볼 수 있지만은 마곡마이스는 한 덩어리도 보고 코엑스는 블럭 단위로 쪼개본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코엑스도 일단 연면적 저는 190만으로 계산을 하고 마곡마이스보다는 코엑스가 좀 더 큰 규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강남권에 있는 잠실하고 코엑스를 제외하면은 서울시에서 제일 큰 사이즈의 복합개발지구가 마곡마이스입니다. 마곡만 하더라도 서울시 비강남권 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마곡하고 가양이 합쳐지면은 연면적 200만 정도로 거의 뭐 잠실이나 코엑스하고 동급의 그런 큰 사이즈의 복합개발지구가 됩니다. 간단하게 좀 마곡마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을 붙이자면은 롯데 르웨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핵심이 이제 국제전시장 호텔이거든요. 이 마이스 시설이라는 게 몇 가지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시장하고 미팅 장소가 있습니다. 전시장은 코엑스 전시장 같은 경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박람회 같은 게 열리면은 셀러와 바이어들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니까 논의를 할 미팅 장소가 필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박람회가 국제규모의 박람회 위주로 열리니까 해외 직원들이 묵을 고급 호텔이 필요하고 해외에서 일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온 김에 본인 연차만 하루 이틀 더 붙여가지고 관광을 하는 게 포상 관광이라 그래가지고 마이스의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관광을 위한 여가와 쇼핑시설 여기까지가 마이스 시설이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옵션적인 부분이 고급 사무동이거든요. 일례로 코엑스 같은 경우 코엑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오라클이라든지 애플코리아라든지 이러한 좀 돈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는 이제 소니코리아도 아센타워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의도 IFC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이러한 좀 마이스에 특화되는 시설들이 존재가 하는데 그래서 르웨스트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마곡마이스의 본진이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국제전시장이 들어가고 호텔 그 다음에 묵을 수 있는 호텔이 들어가고 그리고 포상 관광을 위한 쇼핑과 여가시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극장하고 아쿠아리움입니다. 코엑스에도 코엑스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예. 뭐 이게 있어야지만 마이스 시설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유흥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분야에 제일 특화된 도시가 라스베가스거든요, 미국에. 뭐 카지노 말할 것도 없고 뭐 라스베가스 맨 위에 보면은 뭐더라 뭐 스카이스크림인가요? 뭐 그 놀이기구 같은 것도 건물 꼭대기에 뭐 설치해 놓고 그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롯데 르웨스트 같은 경우는 마이스라 할 수 있는 필수 시설들을 다 집어넣는 그러한 좀 마이스의 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원웨스트 같은 경우는 마이스와 같은 특별 구역이긴 한데 이런 르웨스트를 좀 보조하는 성격이 약간은 좀 짙거든요. 아마도 신세계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신세계가 롯데를 서포트하는 그러한 좀 상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따가 팔지 않았나는 생각도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아무튼 원웨스트 같은 경우는 마곡 르웨스트보다는 좀 더 시설의 종류가 단순해지죠. 이제 쇼핑, 여가 시설, 고급 사무동, 프라임 오피스하고 호텔 정도로 나뉘어지고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인피니티 풀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절벽처럼 보이는 수영장이 갖춰 있는 그런 뭐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가 좀 대표적이죠. 아시아권에서는 그러한 호텔에 딸린 수영장인데 그런 보기 좋은 인피니티 풀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게 이제 홍보 영상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의 원웨스트가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양 CJ 같은 경우 이제 스타필드 지식산업센터 조합이고 이렇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쇼핑. 그런데 마이스의 또 다른 의미는 고급화입니다. 왜 고급화인가? 외국에서 전시장, 박람회, 그 다음에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사 돈 써서 항공권에 숙박 다 끊고 온 거거든요. 당연히 자기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마이스 관광객을 이제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배낭여행객하고는 그 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스를 이제 필수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 시설이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동네 골목 시장 정도의 상권은 아니고 못해도 면품 샵 몇 개는 깔아둬야 좀 쓸만한 수준이군이라는 그러한 좀 수준의 고급 쇼핑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되겠습니다. 롯데 르웨스트가 아마 저는 좀 강서구에는 없는 쇼핑에 좀 고급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나 싶고, 만약에 르웨스트가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백업으로 바치고 있는 원네스트도 충분히 그런 포지션으로 갈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이 될지는 아마 둘이 컨셉이 겹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운영 주체는 다를지언정 1에서 4구역이라는 마이스의 좀 큰 덩어리로 전부 다 포함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한쪽이 고급하다가 한쪽은 좀 대중적인 그러한 좀 취향으로 가지 않나 싶고,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마곡은 CP1에서 3까지가 롯데, 4는 태용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좀 밀릴 겁니다.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이렇게 규모 싸움에서 부족한 부분은 가양에서 채워주는 형태가 되지 않나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기본 개발 계획이 되겠죠. 현재 공개된 그 가양 CJ 부지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좀 테마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수면 공원 같은 느낌의 좀 쇼핑몰을 지향한다라고 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힐링되는 쇼핑몰 이런 느낌이고, 그 외에도 뭐 블루홀하고 그린홀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이러한 지금 쇼핑몰의 기본 계획이 신세계 프로퍼티 참가 전에 미리 신세계하고 합의하에 이런 계획들이 나온 것인지, 안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인천개발이 독자적으로 좀 수립한 이게 상업시설에 대한 계획인데 신세계 프로퍼티가 참여함으로써 이 계획이 변경될 것인지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근데 여기서부터 통밥으로 한번 찍어보자면은 이러한 인천개발의 상업시설에 대한 기본 계획이 좀 신세계 프로퍼티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MOU는 지극히 형식적인 거고 그 이전부터 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조심스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큰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인천개발이 가양 CJ를 기본 계획은 이제 14층에서 17층까지로 이제 잡아놨는데 여러 가지 좀 설계 변경에 대한 시도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게 뜻대로는 잘 안 돼가지고 최초 기본 계획에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상업지구가 그 가양 CJ 내에서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스타필드라는 브랜드를 가양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아무튼 신세계 프로퍼티가 참여를 하지만은 스타필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쇼핑몰을 런칭을 할 것인지는 앞으로는 좀 우리가 흥미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스타필드라는 브랜드가 들어와도 괜찮기는 한데 굳이 스타필드에 목매이지 않는 좀 다른 브랜드의 사용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타필드는 신세계 땅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천개발 MOU 이런 식으로 타 부동산 디벨로퍼와 함께하는 것들은 뭐 다른 쇼핑몰로 가는 것도 방법은 있겠는데, 뭐 이미 스타필드 코엑스가 땅은 코엑스 거고 운영권만 사들여가지고 스타필드 브랜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강서구의 미래는 이제 일단은 도쿄의 오다이바를 좀 롤모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오다이바의 개발 과정을 보면은 좀 강서구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80년대는 좀 주거지구, 업무지구 등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후지TV, 도쿄 오다이바, 뭐 지금이야 뭐 노제팬 플러스 코로나로 뭐 그렇게 일본을 갈 일이 없지만은 뭐 오다이바
하면 뭐 유리카 몸에 레인보우 브릿지 뭐 여러 가지 좀 상징적인 그러한 좀 랜드마크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지티비고, 산토리는 거기에 비해서 진짜 평범한 사무 건물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토리가 일본의 제1의 음료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음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뭐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뭐 일본 맥주 좋아하신다면 뭐 나름 들어봤을 법한 꽤 유명한 맥주고, 그다음에 저는 뭐 술을 잘 안 좋아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위스키 같은 것도 만들고, 호로요이 과일 맥주 뭐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펩시콜라였나 뭐 그것도 아마 산토리가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산토리가 생산하는 음료의 양도 많고, 이러한 기업이 일단 오다이바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80년대 90년대는 일본이 좀 버블 경제 시기잖아요. 이 계획을 좀 엎어요. 왜 엎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9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아쿠아시티, 파레트타운, 그다음에 덱스, 도쿄비치 같은 복합 쇼핑몰들이 좀 집중적으로 생겨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마곡지구하고도 뭔가 좀 유사성이 있죠. 먼저 엠벨리 짓고 업무지구 들어온 다음에 복합 쇼핑몰이 지금 마곡하고 가양에 쫙 깔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마이세시더, 이제 도쿄 빅사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시장이죠. 예. 또 뭐 도쿄 게임쇼라든지, 게임쇼가 아마 도쿄 게임쇼가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복합 쇼핑몰 플러스 마이스가 90년대 셋업이 되고, 2000년대도 계속 이러한 90년대 계획이 확장이 돼가면서 다이버시티, 이제 검단 세워진 곳으로 좀 유명한 곳이죠. 뭐 그 다이버시티도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오다이바라고 말하긴 뭐하지만은 유리카몸에 타고 이제 그게 도쿄 신바시에서 타면 이제 레인보우 브릿지 건너서 그 오다이바로 들어오고, 유리카몸에 경전철을 타 끝까지 가다 보면 이제 아오미라는 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오다이바 중에서도 굉장히 외곽 지역인데 여기서도 뭔가 좀 쇼핑몰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최근에야 당연히 뭐 노제팬 때문에 일본 여행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못 가기 때문에 뭐 도쿄 안 간지도 오래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오다이바 내에서도 여러 그러한 복합 쇼핑몰, 마이스, 업무지구, 주거지가 이렇게 좀 한데 뒤섞여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고, 그 결과 오다이바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 내 주요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방사능 바다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 후지티비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브릿지 같은 그러한 좀 랜드마크 관광 명소들도 있고, 그리고 좀 한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공원, 오다이바 해상공원도 있고, 복합 쇼핑몰이 꽤 많죠. 이제 뭐 아쿠아시티, 덱스, 도쿄비치, 뭐 다이버시티, 파리트타운 등등,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지금 관광지 중에 도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러한 좀 관광지 중에 하나가 오다이바고, 강속으로 여기 대입을 해보면은 주거지, 업무지구, 문화 여가 시설이 충분히 지금 생기고 있죠. 쇼핑몰, 그 다음에 공연장 이제 LG 사이언스홀, 쇼핑몰은 마곡 마이스지고, 박물관은 이제 마곡은 아니더라도 김포공원 항공박물관, 그 오다이바에서도 지금 박물관이 1개인가 2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식물원까지 굉장히 좀 핫플레이스, 오다이바의 생성 과정하고도 약간 좀 유사한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이번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나 싶고, 다음에는 뭐 다시 GTX 이야기가 돌아갈지 강서구 이야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올림픽대로를 BTX로 만들겠다, 그래서 방화동부터 당산역까지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올림픽 도로가 막히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특히 이제 방화동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그 이야기도 있고, 안 그러면 마곡지구를 제가 초창기에는 마곡지구에 관한 언급을 많이 했는데, 꽤 그 사이에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마곡지구를 다시 훑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고,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이 없어도 못 만드는 거지 이게. 다음에 뭐가 됐건 간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